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내년 시험 대비 개강 날인데요. 뭐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은 원장님 말씀드렸고 과목이 이제 모두 6과목인데요. 제가 첫날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시간 낭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민법 공부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 1년에 한 번씩 있죠. 1년에 한 번씩 있다는 얘기는 1년 해야 푸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아마 오신 분들도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요. 뭐 에듀윌도 있고 방과학도 있고 많이 있죠. 뭐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공부하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금년 민법 문제를 보면요. 그렇게는 못 붙습니다. 제가 강의 이제 23년 차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이제 단답형으로 쉬워가지고요. 그냥 웬만하면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낼때 속임수 문제가 많고 내용을 흐릿하게 해놔가지고 답을 쉽게 못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맞는 것은 뭐 그렇게 물을 것을 뭐 옳다 볼 수 없지 아니한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을 막 꼬아놔가지고 뜻을 몰라 우리 말인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은 거의 있는데도요 연습이 덜 돼가지고 못 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절대평가인데 지금 내년 후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그때부터는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시안이 올라와서 국회에 들어가 있고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석차대로 뽑는다는 얘기죠. 지금 무조건 60이면 붙거든요. 평균 60. 평균 60이 붙으니까 좀 쉽죠. 그래서 10단위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상대평가는 1등부터 만등까지 해서 석차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운전면허 하시잖아요. 운전면허 보시면 왜 평균 60이면 붙잖아요. 지금 그런 시험이죠. 근데 60이긴 하지만요. 뭐 지금도 하시면 되긴 되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안 와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민법은 법과대학에서도 제일 하시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문서는 얇은데 실제 교재는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은 이제 8주 과정으로 진도를 뗍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7주에서 이 책을 간단히 들보고요. 그 뒷부분이 있죠. 앞에 부분 개로는 이제 임충우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떼고요. 저는 이제 뒷부분을 떼는데 아마 12월 지나면 이 책 간단히 떨어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고 실제 시험 나오는 것은 이제 제가 복습문제를 드리는데요. 오늘 요건 용어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배운 내용 있죠. 그걸 다음 주에 문제를 드립니다. 객관식 문제를 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건 오늘 그게 아니지만 객관식 OX 문제 괄호 넣기 또는 낱말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학원 일찍 오시면 약간 일찍 오시는 분도 있어요. 10시 임박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이제 아침에 오시면 시간 낭비잖아. 그래서 아침에 오시자마자 그 문제를 풀어오시면 항상 여기 저 데스크 책상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오자마자 문제를 받아가지고 푸세요. 저 1년 동안 내년 시험은요 무조건 10월 넷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10월 넷째 주 2022년 뭐 한 10월 말 정도 될 겁니다. 금년도 그랬고요. 10월 넷째 주 토요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셔도 10달하고요. 12달 남았죠. 그러니까 1년 하셔야 돼요. 1년 하시면 1, 2차 다 붙을 수 있습니다. 붙을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학원 믿으시고 전 믿으시고 그냥 학원의 커리큘럼 따라 오시면 되지. 그냥 자꾸 고집 피시는 분도 있어요. 내 주관 가지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붙습니다. 이게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운전면허 같은 것은 요즘 뭐죠? PC방 같은 데서 뭐 시뮬레이션을 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강의는 동영상으로 못 붙습니다. 저도 예전에 동영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못 붙는다기보다도 붙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평생 회원이 무슨 소리입니까? 평생 공부나 하라 소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평생 회원 굉장히 좋아하세요. 평생 회원 그게 욕이요. 욕이죠. 평생 공부나 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이제 힘이 좀 들어도 학원 꼭 나오셔가지고 수업을 듣는 것이 유리하고 그런 분들이 학원 수업 끝까지 듣는 분은 거의 다 붙습니다. 거의 다 거짓말 금년도 마찬가지죠. 거의 다 붙고 근데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혼자 하시려고 하고 자꾸 빠져나가 못 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이 이제 모두 합심해서요. 우리끼리 붙자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직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60 넘 무조건 붙습니다. 따라서 옆에 분이 100점을 맞든 상관없습니다. 남은 60 맞으면 되죠. 그래서 경쟁 관계 아니거든. 협조 관계지. 그러니까 내가 붙으면 저분이 떨어지고 내가 떨어지면 저분이 붙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같이 붙자.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뭐
동영상을 하시다 보면요, 혼자 뭐 몇 년에서 붙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러면 붙고 나서 아는 중개사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우리끼리 붙게 되면 이제 공부하시면 우리끼리 지금 이제 올 첫날에 잘 모르시잖아요. 좀 있으면 친해집니다. 지역 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학부모 같은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도 있고 막 그래요. 좀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붙고 이제 우리끼리 먼저 개업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개업한 사무실에 가서 일도 배우고요. 또 공동 중개 굉장히 많아요. 혼자 중개 못 하면 10억짜리 혼자 못 해요. 그러면 서로 연계해서 공동 중개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붙어야 되지. 그래 좋습니다. 내가 아는 중개사가 요 정도 안 돼요. 더 붙어야 돼. 물론 뭐 오늘 11월 첫날에 많이 안 나오셨고요. 1월 되면 많이 나오시면 많이 나오시면 꽉 찹니다. 꽉 차는데 일찍 오실수록 유리하다는 말씀드려요. 일찍 오실수록. 여러분 일찍 오셔서 다행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잔소리가 없습니다. 바로 진도 나와버리고 오늘 잔소리가 좀 있는 날 첫날이라 그래서 잔소리도 이제 필요한 가는 거거든요. 필요 없이 그냥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비싼 시간 또는 비싼 돈 주고 수업 듣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꼭 수업에 필요한 얘기만 하되 이런 얘기조차도 안 합니다. 1월 가면. 그러니까 이제 일찍 오셔서 수업 듣는 분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1차 과목이 1차, 2차가 있는데요. 1차는 일단 민법이 있어요. 민법 우리가 배우는 개론이 있고요. 플러스 민법 이렇게 이 두 가지 개론 민법이 있습니다. 이 두 과목 평균 60이 넘어요. 60점 넘어야 돼. 근데 40점짜리 있으면 안 돼. 꽈락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민법 개론 합쳐서 60을 넘어야 되고 평균 60이면 되죠. 근데 40짜리 있으면 안 돼. 40 밑에 있으면 안 돼. 꽈락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민법 60이다. 아니 민법 50이다. 그럼 개론 얼마면 되죠? 70이면 되죠. 이렇게 60 넘어야 되니까 개론이 70이다. 그럼 민법 50 맞아야 돼. 이렇게. 근데 개론이 100점이다. 민법 이게 하나 2점인데 떨어졌습니다. 아셨네? 떨어졌어요. 왜냐면 개론 70에 민법 50은 평균 60 붙는데 여기는요. 개론은 100점인데 민법 37 이게 있어? 40 안 되는 게 그럼 떨어져요. 무조건 모든 과목이 40 넘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금년은 개론 문제 조금 쉬웠고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민법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개론이 어려우면 민법 쉽고 민법 어려우면 개론 쉽고 그래서 이게 약간씩 이제 변동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도 약간씩 좀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상고를 나오셨다든지 대학을 경영, 경제, 무역, 회계 나오신 분들은 좀 유리합니다. 개론이. 왜냐하면 개론이 경제학 이론이거든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학원 나오셔 공부하시는 분은요. 그 개론 잘 하시는 분은요. 그 전공이 따로 있어요. 경영학, 회계학 이런 분은 확실히 좀 낫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공부는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면 그분 따라갑니다. 따라가긴 초반에는 그분들이 좀 귀가 먼저 뚫렸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처음에는 실력이 대동소이하고요. 뭐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몇 년 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되고 인터넷 공부하는 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믿으시고 이게 가장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가장 빨리 푸는 방법. 1차는 민법 개론 있는데 민법 평균 60, 두 가지 평균 60 넘어야 돼. 두 과목. 근데 하나라도 40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떨어 있습니다. 이분보다 훨씬 잘했죠. 개론 100점, 민법 물론 민법 40은 평균 70이 붙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민법은 넣건데 개론 55다. 근데 민법은 60 이거 붙었죠? 예, 평균 60이니까 이렇게 개론 55, 민법 65 붙어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평균 60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두 과목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민법이 40문제인데 한 문제가 2.5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들어서요 40문제 중에서 30개 맞추기로 해서 저는 75점이 목표거든요. 75점. 여러분 75점 정도 맞도록 강의합니다. 이게 40문제 중에서 30개를 맞추시도 강해. 제가 강의 들으시면. 그래서 그럼 만약에 민법이 75 나왔다 그럼 걔는 얼마 붙습니까? 45 붙죠. 이렇게. 아자 이게 기본이고. 2차도 이제 공법 시간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2차는요. 2차는 공법, 공시법, 중개사법, 세법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평균 60이에요. 무조건. 한 과목 40 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꽈락 있으면 안 되고 40 밑에 있으면 평균 60이다. 1차, 2차를 분리해서 합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이제 공법이 있고 공시법 그리고 중개사법, 세법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평균 60이 돼. 이게 분리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금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차를 떨어졌다 그래봐요. 내년에 가서 그러면 1차는 붙어서 그러면요 내년 1차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금년 열심히 하셔서 1, 2차 다 붙으면 정말 좋겠죠.
이런 분들이 1, 2차 다 붙는 분이 이런 끝났습니다. 공부 끝났고 이런 분들 고생 끝났습니다. 바로 쭉 나오고요. 실무하면 바로 사주 받으면 바로 중개사 합격증이 나옵니다. 바로 개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 내가 어떻게 개업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중개업을 잘 모르시지만 6과목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 금방 귀가 열리고 눈이 튀게 되고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아셨네? 지금 여러분 막막하잖아. 근데 6과목을 배우시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나도 열어봐야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남 밑에 이제 소속 중개사로 들어갔다가도 근데 6개월 지나면 나와버려. 내가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붙습니다. 지금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가 달걀이라면요. 달걀이 병아리 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다르죠. 달걀과 병아리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병아리가 물건 음식물 크는 게 아니잖아요. 병아리 속에서 달걀 속에서 병아리 나오도 완전히 태를 벗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보시고 이건 1차 다 붙으면 끝났고요. 끝났고 만약에 1차 합격했어요. 2차는 떨어졌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 어떻게 해요? 1차를 합격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1차 취지하고 2차만 치면 돼. 이렇게. 후년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1차 중에 나올 수 있죠. 1차 다 붙으면 끝났고요. 근데 금년 열심히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2차는 못 붙었어. 1차는 그럼 내년에는 2차 후년에는요.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니까 1년의 유예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11월 오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가 목표. 1, 2차 다 붙어야 돼. 한 번에 끝내야 되지. 한 번에 되지 나 금년 1차만 할 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밀어붙여야 돼. 밀어붙이면 보통 민법은 내년 4월 정도 가시면 감을 잡아요. 4월이면 이제 교과서를 2번 띄거든요. 이제 이 커리큘럼 보통 이제 이거 보세요. 12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기초과정이거든. 이게 기초과정이죠. 이게 기초과정이고 1월 되면 이제 그 EBS 방송기자로서는 랜다나 이거 EBS 거거든요. 우리 EBS에서도 물론 선생님이 강의합니다. 근데 거기는 하루에 30분씩 아주 그냥 감질나게 해요. 아주 쉽게 합니다. 거기는 여러 사람이 듣는 거니까. 학원은 전문 수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우리말로 빡세게 하는데, 그러니까 11, 12월에 기초과정, 그리고 1월, 2월에 기본과정이 있고요. 3, 4 이렇게 해서 1, 2, 3, 4월에 이제 기본서래요. 기본서 1, 2, 3, 4월에 두 번 하죠. 그리고 이제 5월, 6월에 이제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선생님들마다 요약집이 있어요. 요약집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이제 요 정도 되는 책이 있으면 그걸 우리말 달달 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 8월에서 7, 8월에는 문제집을 하고요. 예. 그리고 9월에는 모의고사를 치고요. 그냥 들어두세요. 어차피 이 과정을 하면 9월에는 모의고사를 치고 그리고 10월에는 특강을 해서요. 여러분을 시험대에 보내드립니다. 특강. 그러면 몇 번인가 봐요? 요건 11, 12월에 기초과목 한 번 보죠.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보게 된다고. 아셨네?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학원 커리큘럼 무조건 2달에 한 번씩이에요.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12월에 요거랑 떼고요. 전반적인 내용 훑어볼 거예요. 1월에 기본서 이제 책 좀 두껍습니다. 기본서 한 번 떼고 3, 4월에 한 번 떼고 2번 떼죠. 기본서 2번 떼고 나서는 이제 요약집이 있으면 선생님들마다 기본서가 두꺼워서 이렇게 얇은 책이 있어요. 각 선생님들이 저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가 진 책이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을 한 번, 2번, 그리고 3번 보고 우리가 3, 4번 그러잖아요. 3번 정도 보면 귀가 열려요. 그러면 7, 8월에는 우리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9월에는 계속 모의고사를 쳐보고 10월에는 요약해 특강하면 보통 10월 둘째 주 정도 수업이 끝나 2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혼자 자습할 시간 드리거든요. 2주일 혼자 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 외우시면 돼.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한 번, 2번, 3번, 4번, 5, 6, 7번 정도를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귀가 열리죠. 웬만하면 7번을 해도 안 된다. 그건 문제인 거죠. 두뇌 우주가 문제인 거예요. 두뇌가 대뇌, 세뇌가, 손해가 바뀌었던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다가 7번. 자, 2달 과정입니다. 2달 과정.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 7. 여기는 이제 막판이니까 짧게. 7번을 뛰게 되니까 학원 오시면 이걸 다 배우게 되지. 계속해서 보충해 드리면서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붙을 수 있어야죠. 웬만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요. 본인이 아프시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몇 달 빠졌다 그렇지 않으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요. 공부도 욕심이거든요. 욕심입니다. 공부 욕심이요. 내가 꼭 붙어야지. 붙으면 이번에 붙으면 좋고 안 하면 나 떨어지면 안 할까. 그런 말씀 하시면 여러분 이제 하고 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 포기를 못 해요. 아셨나요? 이게
왜냐면 옆에 분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악착같이 이제 옆에 분이 붙기 때문에 옆에 아주머니는 내가 보니까 멍청하게 생겼어요. 단히 붙거든요. 왕짜증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어떤 분은요 그냥 오셨다가 어떻게 붙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막 당차게 마음을 먹고 오시는 분인데 그 당차게 마음을 먹어야 돼. 아침에 오시면 꼭 문제 푸시고 저는 1년 동안 계속 문제가 이제 다음 주 오늘 배운 거 별거 없어 한 2시간만 배웠는데 오리엔테이션하고 근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 20개를 만들어서 OX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아침 계속 풀면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인데 12번을 푸는 효과가 있어요. 아셨죠?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배운 내용은 그 다음 주 월요일 계속 월요일은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습하기 때문에 최소한 12번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되게 뭐 대충 아시겠죠? 이런 거. 이렇게 생겼다는 거. 1차, 2차가 분리된다는 거. 개론 민법을 같이 쳐서 100분의 같이 100분의 80문제 같이 쳐서 보통 1분에 한 문제씩이죠. 1분에 한 문제씩인데 이제 100분 동안 80문제를 주고요. 한 1교시에 다 쳐. 1교시. 그래서 이 개론을 잘 봤는데 민법이 30이다 떨어졌어요. 아주 무조건 두 과목 다 40 밑에가 있으면 안 되고 평균 60이 됩니다. 만약 내가 개론이 100점이다. 그럼 민법 40이면 돼. 민법 40이면 되지. 40 넘어야 돼. 무조건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한 과목을 잘해도 40 밑에 있으면 꽈락지도 안 돼. 무조건 최하가 40이다. 최하가 40이고 그리고 뭐 민법 40에 개론 80도 붙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가 꽈락은 기본이죠. 기본을 넘기고 평균 60이 넘으면 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수업은 이제 1시간, 50분하고 10분 쉬고요. 그리고 지금 11, 12월은 처음이기 때문에 3교시까지만 하고 1시. 근데 1월부터는 1, 2월부터는 2시까지 합니다. 2시. 어떤 때는 2시 넘을 때 2시 반까지 가요. 그게 안 되면 토요일 날 보강합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 보강하지 않는데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래서 약간 11, 12월은 3교시까지만 하고요. 지금 민법 개론 공법이 똑같습니다. 월수금인가요? 그래서 그 세 과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민법 개론 공법이 중요한데 그 수업도 이제 지금은 3교시고 앞으로는 4교시까지 한다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기본 용어 보세요. 기본 용어. 보시면 한자로 인백기천이라고 써내요. 제 이름 밑에 보면 인백기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100번 하면 자기는 1000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기본 용어 앞면에 보시면 제 이름 밑에 인백기천 있죠. 그래서 최치원이 당나라로 유학갈 때 통일사 유학갈 때 아버지가 써준 글이래요. 가서 중국 가서 열심히 당나라에서 공부하는데 태만이 하지 말고 남이 100번 할 때 너는 1000번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분노하죠. 장원급제 1등 했잖아요. 최치원이가 저 당나라 가서.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래요. 아버지가 써드렸대요. 네가 13살인가 유학을 가는데요. 뭐 어디다 바람에도 써줬겠지. 그래서 남이 100번 할 때 너는 1000번 하거라. 그래서 그래서 진짜 장원급제했다는 거죠. 유명한 말인데 보통 뭐 진인사 대천명이들만 하죠. 이런 말 이 말은 잘 안 써요. 유명한 말인데 타인이 100번 할 때 자기는 1000번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하시면 분원되는 거. 자, 민법 용어가 좀 특이해요. 이 민법은 법이기 때문에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용어가 달라요. 선에는 착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모른다, 안다요. 이게 민법의 가장 기본이죠. 민법 모든 법이 모법이거든요. 모법인데 민법을 잘하시면 법과목 되게 다 잘해요. 법과목이 모두 5개인데 민법 잘하시면 되게 붙습니다. 여기 민법을 잘하죠? 그러면 여기 공법, 공시법 중에서 세법을 되게 잘해요. 아셨나요? 이게 법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요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아셨나요? 그냥 아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진도 안 합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 기초를 못 닦으면 2차도 어려워. 그래서 민법의 기초는 제가 차근차근 합니다. 하고 처음에는 뭐 좀 딱딱하지만 좀 재밌어요. 제가 원래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딱한 사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렇죠. 좀 지나면 친해지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요. 그렇다고 재미만 있어서 안 되죠. 우리가 어린이집 애들 보낼 때 놀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뭐 공부하러 갑니까? 놀면서 말 배우지. 놀면서 말 배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부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죠. 어거지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선은 모른다, 악인 안다는 뜻이라는 거. 잘못해서 선에는 착하다, 악인 악하다 그러면 안 돼요. 선악.
법에는요 즐겁다, 슬프다, 밉다, 이쁘다 이런 거 없어요. 아셨네? 그 법이 딱딱합니다. 즐겁다, 슬프다, 감정이 없어 법은요. 아주 완전 무생물이다가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험에 설명문, 간결체, 건조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딱딱합니다 법이. 그래서 법 배우실 때는요 그냥 법을 이해하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딱딱해. 법하는 사람이 또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왜냐면 이런 것만 따지고 음악, 미술, 예술하는 사람은 재밌잖아요. 그죠? 뭐 노래도 하고 요즘 뭐 유명하잖아요. 근데 법하는 사람은 농담도 할 줄 모르고 굉장히 딱딱해. 왜냐면 법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여간 여러분 수준에 딱 맞게 강의하고요. 선에는 모른다, 악인 안다. 하나 더 추정한다고 분담할게요. 추정한다는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효과를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거기 추정한다 본다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지. 잘 나오는데 추정한다는 새로운 증거로 번복할 수 있고요. 본다는 번복하지 못하는데 백날 공부해서 소용없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민법에는 공유자 지분은 균등으로 추정한다 답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땅이 900평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이 이제 이거 뭐 사망해서요. 그 이제 토지를 900평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갑을병 3명 있었어요. 이렇게 아들들이 그러니까 삼형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이제 토지가 900평이 있었다. 근데 토지를 상속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 셋이. 그러면 보세요. 이게 상속재산이 공유거든요. 공유라는 것은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공유. 나중에 배우지만 공유는 상속재산도 있고 부부재산도 있어요. 부부재산. 여러분 이제 젊은 친구들은 저 때는 안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은요. 부인이죠. 아내가 거의 직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등해요. 요즘엔요. 목소리도 크고. 예전에는 남편이 그냥 벌어서 남편 앞으로 등기하고 남편에게 문패다고 그래서 부인이 신랑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하고 싶어도 재산을 안 떼줘서 못했어요. 응? 뭐 이혼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 대개 이제 아파트를 사면 부부가 공유해버려요. 그 이제 처음에 아파트 살 때 정말 좋죠. 저도 처음 집 살 때가 굉장히 좋았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지금은 뭐 그냥 그 집이고 뭐 이렇게 집이 그때보다 훨씬 넓혔지만 별로 감흥이 없고 처음에 집 살 때 제가 세 살다가 집사 25평 세 살다가요. 그 아파트 단지에 25평을 27평짜리 샀어요. 돈 벌어서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그 기분 좋았던 걸 잊지 못하는데 요즘에 이제 부부가 재산을 공유한다고 공유. 이혼하려면 저 재산을 반 빠개버려요. 10억짜리도 5억씩 나누는 것만이죠. 이렇게 요즘은요.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 근데 부부 재산도 공유하고 상속 재산도 공유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들이 셋이 있었다. 3명 있었어요. 3명 있었다. 그럼 이제 갑을병 3명 있었는데 3명 있었어. 근데 갑을병의 재산 나눠야 되겠죠? 자 보세요. 오라됐나. 공유자 집안은 균등으로 본다고 추정한다요. 일단은 이제 갑을병이 각각 얼마씩으로 보겠다고요? 300평. 예? 이렇게. 이게 공평하잖아요. 그죠? 300평. 그때 뭐예요? 추정한다죠. 이런 번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땅이 900평이다. 그러면 300평으로 일단 추정해요. 근데 이게 이제 형, 동생, 막내인데 300평 있다가 갑자기 형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마트였는데 이놈 아버지가 나한테 600평 줬잖아. 왜? 아무 말 없어 이렇게 되는데 600평 줬지 그러면요. 그러면 나는 600평이고 이렇게 누가요? 큰아들이 주장하면 주장할 수 있어요. 아셨나요? 뒤집을 수 있어. 이게 추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추정한다 본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걸 고를 줄 알아야 돼요. 뜻을 모르면요. 읽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읽으면 안 돼요. 추정한다는 그런 뜻이다. 뒤집을 수 있어요. 효과를 달리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형제가 셋이 있고 땅이 300평으로 일단은 추정하는데 그러나 아닌 사람 뒤집어. 형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나한테 600평 주고 너희는 이렇게 줬잖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형 말이 입증되면 형이 600평, 둘째가 150평, 셋째가 100평 이렇게 갖게 된다. 아셨네? 이게 추정한다는데 뒤집으면 돼요. 아무 말 없으면 각자 300평으로 추정해요.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균등으로 추정하죠. 같을 것으로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10억짜리 아파트를 둘이 가지면 5억씩으로 추정해버려. 근데 아니야. 신랑이 7억 이거 부인이 3억. 아니면요. 부인이 7억 이건 친정엄마가 해준 건데
부인이 7억이고 신랑이 3억 들 내부적으로 지분이 있어요. 아무 말 없으면 5억이거든요. 지분이 많은 사람이 뒤지면 돼.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밑에 조문 보시겠어요 거기. 자 이거 아내가 우리가 혼인하면 애가 생기죠. 그래서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본다. 답이 뭘까요? 추정한다는 뒤집을 수 있고 본다는 뒤집지 못해요. 아내가 이게 법조문이에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식으로 본다고요? 추정한다에 본다요. 추정한다는 뒤집을 수 있고 본다는 뒤집지 못해요. 그럼 답이 A가 B일까요? A? B? 자 B라는 분 들어. B. A는 가만히 있고 B. 왜 B죠? 예? 괜찮아요. 큰 소리요. 바꿀 수 없어서? 바꿀 수 없어서 본다 그랬거든요. 그걸 추정한다라고 하신 분이요. 추정한다고 아니다. 그런 분 얘기해보세요. 추정한다는 답이다. 저건 바꿀 수 없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거의 다 틀려요. 틀리는 게 정상입니다. 일부는 틀리게 또 물어. 제가 웃자고 그러는 거예요. 웃자고. 자, 추정한다가 답이다. 그죠? 혹시 생각하는 왜 추정한다 답이죠? 이분은 본다가 답이라겠어요. 자, 추정한다. 빨리 추정한다. 예, 우리 선생님. 병원에서 애가 바뀔 수 있대요. 예? 법원에서 애가 바뀌어요? 왜 법원에서 왜 바꾸죠? 조건을 달아서? 뭔 조건이요? 애 바뀌기 쉽지 않은데? 남편하고 아내의 조건, 양육 조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 분? 대답하시면 정말 재밌어요. 전 민법 시간에 질문 많이 하고 막 질문 많이 할 때 뜻을 이해하시면 쉬워요. 쉽습니다. 자, 본다, 추정한다는 말이 본다라는 말이 다 왔어요. 한번 그 추정한다는 왜 추정한다는 뒤집을 수 있다니까? 혼인 중에 부인이 애를 가졌어요. 그게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에 본다예요. 본다라고요? 왜 본다죠? 우리 선생님 본다 두 표 나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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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이 될 수 없었어요? 예. 그럼 국회의원 같은 말씀이시고,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결혼하시면 손 들어봐다. 저기 뒷분 말씀하세요. 결혼하셨죠? 예,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결혼 안 하면 모를 수 있어. 하면 알 수 있어요. 예, 왜 그렇죠? 예, 생물학적으로. 어느 경우 아니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정답이. 외도. 예? 아셨나요? 저게 정답, 지금 사모님 정답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본다라면요, 이거 봐. 제가 이제 애 하나 낳고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도둑질해서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잡혀서 감옥 가서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제가 3년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처가 있었고, 저 밑에 이제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자식 하나 낳고 감옥 가는데 3년을 감옥 살았다니, 3년. 나왔더니 자식이 또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누구 자식입니까, 이게? 예? 민법에서 자느냐,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자식이란 뜻이 자식. 그래서, 자, 부인이 애를 하나 낳았었고요. 그래서 내가 감옥 가서 3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교도소서 3년 있었습니다. 교도소. 그랬더니, 근데 교도소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니가.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착실하게 교도소에서 3년 딱 살고 나왔더니, 부인이 자기 아내가 애를 데리고 난 거예요. 어제 냈다고. 이거 누구 자식이에요, 이게? 자기 자식인가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한다지. 만약에 본다 그러면요, 무조건 키워야 돼. 신랑 억울해도 무조건 키워야 돼. 왜냐면 본다는 엎어치지 못하니까. 아셨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추정한다는 것은 뒤집을 수 있어요. 여기는 300평이지만 뒤집을 수 있죠? 여기 신랑이 자지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가 3년 동안 저 감옥 밖에 나온 적이 없다니까. 그럼 이거 내 자식 아니죠, 그죠? 그래서 추정한다는 뒤집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뜻인데 이걸 모르고 맨날 외우셔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것은 뒤집을 수 있고 본다는 뒤집지 못해요. 만약에 본다라면요, 마누라가 10명을 내가 감옥에 놔도 10명을 다 내 자식으로 삼고 그리고 상속시켜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추정한대. 어느 분이요, 그러면 아니 그 망측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아셨네? 흔치 않지만 있을 수 있다. 요즘 DNA 검사 이런 거 하고 막 그래. 내 자식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흔치 않지만요, 우리나라 법이 민법이 1960년에 1월 1일 만들었어요. 그죠? 몇 년 전이죠? 지금 2021년이니까 60년 전에 만들었을 때 이게 그 법 이름에 있다. 이게 그때도 옛날에는 이런 거 거의 없었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 막 성문화가 이렇게 저 활발하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제 아버지는 안 그랬었다는데 그 위에 제 할아버지 때만 해도요. 그냥 양쪽 어른들이 정원에서 혼초를 정하면요. 일체 얼굴 못 보겠다가 신혼 첫날 밤에 얼굴 봤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신혼 첫날 밤에 그 맹진사 셋째 딸 이거 나온 거죠. 신혼 첫날 밤에 신랑 얼굴 보고 부인 얼굴 보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놀랄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외도가 있을 수 없어요. 부인이 신랑이 죽어도 청상 그죠? 과부가 돼도 그냥 죽기가 삽니다. 칠과여인이야. 시집가면 나오지만 죽어도 거기서 이랬다고 옛날에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때만 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래도 법을 만들었어요. 그죠? 왜냐면 아닐 수 있거든 이게. 그래서 만약 본다고 그래 보면 큰일 나지. 본다고 그러면 부인이 내가 3년 동안 쌍둥이 10명을 낳아도 다 키워도 내 자식 아니죠? 내가 3년 동안 나온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아니지. 뒤집으면 돼. 그럼 얘만 내 자식이고 얘는 아니거든. 내가 죽으면 얘는 상속시지 않아요. 그죠? 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본다. 그래서 추정한다와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추정한다는 뒤집을 수 있다. 본다는 뒤집지 못한다. 그래서 민법에 공유자 지분은 똑같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니면 뒤집어. 지분 큰 사람이 아니야. 형이 내가 600평이고 너는 150평씩 해서 뒤집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300평씩 돼요. 부부가 혼인 중 애를 갖게 되면 일단 남편의 자녀를 추정해요. 남편 자식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신랑이 뒤집어. 그죠? 내가 3년 동안 잠자리 한 적 없다. 근데 어찌 내 자식이 아니지? 그래서 뒤집어. 그럼 내 자식 아니지. 만약에 본다 그러면 뒤집지 못해. 아시나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것은 엎어치고 본다는 엎어치지 못해. 그런 뜻인데, 자 본다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으시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해를 많이 들어. 민법은 이해가 많아서 말도 많아지가 말도 많은데 이해를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할 수 있지. 그냥 무조건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만약 이런 것은 인터넷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 야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풍기문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설명 예를 들으시면 민법이 빨리 이해됩니다. 아셨죠? 자, 좀 쉬었다가 오늘은 이제 요 뒷면하고요. 총칙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